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사람의 성패는 재능에서 갈리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된다. 하루 3시간. 이 짧은 시간을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느냐가 인생의 결산표를 가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3시간을 흘려보낸다. 뉴스를 보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며 SNS를 넘기며 산다. 그렇게 3시간은 사라지고 그날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반면 성공한 사람은 그 3시간을 미래의 자산으로 저장한다. 공부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기회를 설계한다. 이 단순한 차이가 1년이면 0시간, 10년이면 1만 시간의 격차가 된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운이 아니라 축적의 임계점이다. 하루 3시간을 쌓은 사람이 결국 임계점을 넘는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간의 복리 효과일 뿐이다. 내가 삼성의 초창기의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도 이것이었다. 시간을 돈처럼 써라. 하지만 돈보다 더 신중히 써라. 돈은 잃어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뿐이다. 하루의 구조 속에 반드시 성장하는 시간 3시간을 배정하라. 그것은 남의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루 3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 목표, 기록, 피드백, 난이도 상승의 4가지 원칙을 담으면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가 된다. 목표는 방향을 세우고 기록은 실수를 복귀하며 피드백은 개선의 연료가 되고 난이도 상승은 정체를 막는다. 이 4가지가 빠진 3시간은 노동에 불과하지만 담긴 3시간은 경영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재능 있는 자를 찾지 말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자를 찾아라. 재능은 시작을 돕지만 루틴이 지속을 만든다. 기업도 사람도 같다. 어떤 제품이든 10년을 끌어안고 개선하면 결국 시장이 반응한다. 반대로 10년 동안 중심 없이 이리저리 옮기면 결과도 중간에서 멈춘다. 사람은 누구나 10년을 산다. 그 10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다. 하루 3시간씩 쌓은 사람은 결국 1만 시간을 완성한다. 그 시점에서 그는 전문가가 되고 시장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나 하루 3시간을 흘린 사람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제자리다. 이것이 부의 본질이다. 돈은 시간을 줬고 시간은 집중을 따른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물었다. 당신의 하루 3시간은 어디에 쓰이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조직의 성패가 보였다. 누군가는 회의와 불평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누군가는 보고서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다. 결과는 1년 후에 나타났다. 성장한 사람은 여전히 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났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질을 바꾸는 일이다. 남들이 소비로 시간을 죽일 때 당신은 창조로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 차이가 인생의 표면적 성공을 넘어 존재의 깊이를 만든다. 그러니 오늘 결심하라. 각오가 아니라 설계로 시작하라. 당신의 3시간을 고정하고 매일 기록하라. 그것이 당신의 자산이 되고 신용이 되고 인생의 평판이 된다. 나는 인재를 볼 때 말로 보지 않았다. 그가 하루 3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로 보았다. 그것이 모든 답이었다. 오늘부터 당신의 3시간을 선언하라. 그것이 부와 가난의 경계다. 사람의 운명은 하루 3시간 안에서 이미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1만 시간 법칙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그럼 열심히만 하면 되겠군요.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실패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단순한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밀도다. 10시간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 연습이라는 구조를 가진 시간이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쌓은 시간은
10년이 지나도 아무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나는 이를 빈 시간의 축적이라 불렀다. 노동처럼 보이지만 학습이 없는 시간. 이 시간은 인생의 낭비다. 의도적 연습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잘하자는 말은 목표가 아니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 목표가 숫자로 정의될 때 시간은 방향을 얻는다. 둘째,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영원히 반복한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피드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전을 포기한 사람이다. 비판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성장의 계단이다. 셋째,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만 진보한다. 편한 수준에 머물면 퇴화가 시작된다. 나는 제품 개발팀에 항상 요구했다. 오늘보다 내일 5%더 어렵게 만들어라. 그 5%의 불편함이 결국 경쟁력을 만든다. 넷째, 복귀 후키하라. 하루의 실패를 기록하고 이유를 분석하라. 복귀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이다. 나는 매일 회의 후 반드시 회의록을 읽었다. 그것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조직의 학습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가 빠진 일만 시간은 시간의 양만 늘어날 뿐 결과의 곡선은 오르지 않는다. 많은 직장인이 10년을 일하고도 초심자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은 일을 했지만 배우지는 않았다. 나는 기업을 사람의 몸과 같다고 생각했다. 근육은 반복으로 자라지만 반복의 질이 나쁘면 근육은 부상으로 무너진다. 사람도 같다. 의도 없는 반복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무기력만 남긴다. 1만 시간 법칙은 열심히가 아니라 정확히의 법칙이다. 무엇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쓰면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채우지 말고 의미를 채워라. 채워진 의미가 이익이 되고 반복된 의미가 신뢰가 된다. 회사는 매출로 성장하지만 사람은 의미로 성장한다. 의미 없는 노력은 결국 숫자에서도 사라진다. 시간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이 명확할 때만 1만 시간은 힘을 갖는다. 오늘도 하루 3시간을 쓸 것이다. 그 시간이 쌓여 당신을 만들고 당신이 결국 회사를,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내가 정의한 1만 시간 법칙의 진짜 의미다. 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 엘리트, 준수한 사람, 평범한 사람. 이 구분은 태생의 차이가 아니라 연습의 총량에서 생긴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수백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세계적인 솔로 연주자로 성장할 엘리트,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잘한다 수준의 연주자, 그리고 취미로 연주하는 평범한 학생들. 모두 5살 무렵 비슷한 시기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당 3시간씩 연습량이 거의 같았다. 그러나 8살을 지나면서부터 길이 갈렸다. 잘하는 아이들은 주당 6시간, 10살에는 12시간, 11살에는 16시간, 20살에는 30시간으로 늘려갔다. 결과는 명확했다. 엘리트 그룹은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1만 시간을 채웠다. 두 번째 그룹은 8, 0시간, 세 번째 그룹은 4, 0시간에서 멈췄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시간의 양이 아니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목표를 세우고 피드백을 받고 실수를 고쳤다. 즉, 의도적 연습의 밀도가 달랐다. 나는 사업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았다. 직원 중에는 일을 오래 했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10년을 보냈지만 사실상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했을 뿐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임원이 된다. 그는 하루하루를 실험실처럼 사용했다. 매일 기록했고 매주 피드백을 구했다.
이 두 사람의 시간은 길이는 같지만 질은 완전히 다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시간의 기술자라 부른다. 그들은 하루 3시간을 금처럼 다룬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작은 개선을 매일 반복한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선다. 그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진다. 주변 사람들은 타고났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시간의 설계자다. 세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엘리트는 더 나아지려는 사람, 준수한 사람은 유지하려는 사람, 평범한 사람은 버티려는 사람이다. 이 셋은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다르다. 엘리트는 불편함을 택하고 평범한 사람은 익숙함에 안주한다. 나는 경영에서도 똑같은 법칙을 적용했다. 회사가 위기일 때 나는 문제의 원인을 시장 밖에서 찾지 않았다. 회사의 연습량, 즉 개선의 속도를 점검했다. 제품 하나를 얼마나 자주 검토했는가? 고객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분석했는가? 직원이 실수를 얼마나 빨리 공유했는가? 이 세 가지가 회사의 성패를 갈랐다. 결국 인간의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축적의 리듬이다. 엘리트와 평범의 차이는 단 하루의 차이가 아니라 하루의 반복 차이에서 생긴다. 매일의 3시간이 그 사람의 미래를 쌓는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엘리트, 준수, 평범 중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답이 불만족스럽다면 지금부터 하루 3시간을 다시 설계하라. 그 한 결심이 10년 후 당신의 위치를 바꾼다. 1만 시간의 법칙은 결국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과정의 공식이다. 그 길의 이름은 단 하나, 의도적 반복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천재는 예외 아닙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예외는 없다. 모든 성공에는 최소 10년의 그림자가 있다. 그 시간을 모르는 사람만이 성공을 운이라 부른다. 모차르트를 보라.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 부른다. 6살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의 초기 악보를 분석한 결과 그 작품 대부분은 아버지의 손길이 섞인 미완의 조각이었다. 진짜 모차르트다운 걸작은 21살, 즉 작곡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탄생했다. 천재조차 10년의 숙성이 필요했다. 비틀즈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1960년 독일 함부르크의 허름한 클럽에서 밤새도록 연주를 했다. 관객은 없었다. 술 취한 몇 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주 7일 하루 8시간씩 2년 동안 연주를 이어갔다. 그 기간이 약일 200회 공연, 누적 1만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끝나자 세상은 그들을 전설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전설이 아니라 공정의 결과였다. 빌 게이츠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10대 시절 밤마다 컴퓨터실에 남아 코드를 짰다. 당시 컴퓨터는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그는 학교의 허락을 얻어 수천 시간을 그 기계 앞에서 보냈다. 그 덕에 20살 이전에 이미 1만 시간을 쌓았다.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기회가 좋았다고 말한다. 맞다. 그러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았다. 한 조직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성공하는 기업은 결코 적극적이지 않다. 그들은 10년 전부터 시장의 흐름을 기록했고 기술을 축적하며 사람을 길러왔다. 반면 실패하는 기업은 기회를 본 순간에야 허겁지겁 움직인다. 결과는 언제나 같다. 준비된 10년이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삼성의 첫 공장을 세울 때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1년을 서두르면 10년을 잃는다. 하지만 10년을 준비하면 100년을 번다. 이것이 나의 확신이었다. 세상에 즉석의 승리는 없다. 오직 숙성된 성공만이 오래간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보이지 않는 10년의 누적 위에 서 있다.
그 10년 동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절이 없으면 그 어떤 무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차르트의 걸작, 비틀즈의 음악, 빌 게이츠의 코드.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의 땀이었다. 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천재라면 10년만 버텨라. 그때부터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천재도 10년이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은 더 절실하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오늘의 3시간이 쌓여 10년이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당신을 부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성공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